아저씨 음식이랑 바꾸고 제가 놀아도 될까요? 라고 가난한 소녀가 말했다. 그 백만장자이자 체스클럽의 CEO는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기업가 손님들을 즐겁게 하려 했고 비웃는 말투로 그녀에게 도전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작은 소녀가 진짜 체스 신동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오만 그림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오만은 언제나 그림자를 남기며 언젠가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 믿는 이들조차 삶이 겸손을 가르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12월의 매서운 바람이 12살 소녀 나윤서의 앙상한 몸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녀는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문 닫은 빵집 출입구에 몸을 웅크렸다. 거리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제 그녀가 선택의 여지 없이 익힌 기술이 되어버렸다. 한때 빛나던 까만 눈동자와 어린 얼굴은 이제 시간과 거리의 가혹함으로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낡은 모자로 덮은 짧은 머리카락은 방치를 견디려 애쓰고 있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것은 마지막 식사가 낯선 사람이 건넨 삼각김밥 반쪽이었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상기시켰다. 옆에는 떨리는 글씨로 쓴 도움을 구하는 판지 조각이 놓여 있었다. 해질녘이 부유한 동네의 그림자를 들이우자 윤서는 눈을 감고 할머니 박순자의 기억 속으로 피신했다. 할머니는 학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 분이었다. 그들이 수년간 살았던 쉼터에서 즉석으로 만든 장기판 위로 주름진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끌던 모습이 기억났다. 차는 가장 강력한 기물이란다. 할머니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윤서야. 그 말씀은 할머니가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이후 주문처럼 메아리쳤다. 외로움과 시스템의 방치는 윤서를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귀중한 무언가를 남겼다. 바로 장기였다. 다른 아이들이 놀거나 산만해질 때 윤서는 신성한 언어를 흡수하듯 전술과 전략을 흡수했다. 9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그녀는 논리와 통제, 그리고 목적의식을 찾았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윤서는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원으로 장기 공부를 계속했다. 공공도서관에 드나들며 책장 사이에 숨어 전략책을 흡수하고 직원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보았다. 장난감 가게 뒷골목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작은 자석 장기판을 들고 다니며 끝없는 밤 동안 혼자 두었다. 어둠 속에서 기물을 움직이며 전설적인 대국을 재현하고 불안한 마음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수를 발명했다. 그날 오후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중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길 건너편에는 위압적인 외관의 건물에서 빛과 따뜻함이 뿜어져 나왔다. 큰 창문들은 잘 차려입은 어른들이 집중하여 장기를 두는 세련된 환경을 드러냈다. 윤서는 멀리서도 그들의 움직임 속 진지함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곳은 신성해 보였다. 그녀는 매혹되어 지켜보았고 분위기의 최면에 걸렸다. 명백한 사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 기사들은 자신감 있었지만 할머니가 절대 놓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한 남자가 상을 부주의하게 움직여 왕을 노출시키는 것을 보았다. 한 여자는 기물 전개를 무시하고 무심하게 조를 밀었다. 윤서는 그들이 지위를 위해 두지 열정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때 굶주린 마음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저 사람들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진정한 실력이었다. 어쩌면 음식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절망 앞에서 용감해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추위로 굳어진 팔다리를 펴며 일어섰다. 판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모자를 고쳐 쓴 후 할머니의 기억에 이끌려 길을 건넜다. 때로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기물을 희생해야 한단다. 그날 밤 윤서는 가장 대담한 수를 두려 했다. 클럽 무늬 황금빛 손잡이는 윤서의 손에 닿자 차가웠다. 결연한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특권의 성전으로 들어가 잔인한 바람을 뒤로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안락함의 환경으로 들어섰다. 가죽, 비싼 콘약, 그리고 광택, 나는 나무의 향기가 감각을 채웠다. 순간 그녀는 주저했고 화려함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페르시아 양탄자가 바닥을 덮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장기 기물로 꼼꼼하게 정돈된 테이블을 비췄다. 인도의 거친 관점에서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윤서가 세 걸음도 채 가기 전에 경비원이 나타나 그녀의 행진을 가로막았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는 그녀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고 시선은 판단으로 가득 찼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주변에서 대화가 멈추고 클럽 회원들이 원치 않는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긴장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기회를 요청했다. 장기를 두고 싶다고 거래를 제안했다. 지면 클럽 전체를 청소하겠지만 이기면 식사를 받겠다고. 요청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충격, 경멸, 조롱의 표정이 나타났다. 웃음소리가 잔인한 천둥처럼 호화로운 벽 사이로 울려 퍼졌다. 제가 음식을 위해 장기를 두고 싶다고? 진주로 장식한 여자가 조롱했다. 군중은 누더기 입은 소녀의 대담함으로 즐거워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 상상하지 못했다. 조롱 속에서도 윤서는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군중의 비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한 판만 두게 해주세요. 제가 지면 이 건물 전체를 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기면 밥 한 끼만 주세요. 그 순간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한 중년 남성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코미디야? 거지 애가 장기를 둔다고? 윤서의 뺨이 화끈거렸다. 수치심이 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란다 윤서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클럽 안쪽에서 한 여성이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다. 경비 아저씨, 왜 아직도 저 애를 안 내보냈어요? 위생 문제가 생기겠어요.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윤서는 자신의 낡은 옷과 더러운 손을 내려다봤다. 부끄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배고픔은 그보다 더 컸다. 그때 홀 안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군중이 갈라지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발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듯 빛났다. 강남 엘리트 장기클럽의 회장 서태준이었다. 그는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스쳤다. 네가 정말 장기를 둘 줄 안다는 거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님. 태준은 팔짱을 꼈다. 무슨 전법을 아는데? 윤서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상대장기, 양귀비, 포차림, 마상전법 다 압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몇몇은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 용어들은 초보자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오른쪽을 돌아봤다. 최 이사 어떻게 생각하나? 최진우 이사는 클럽의 베테랑 중 한 명으로 은행 부지점장을 지낸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저 애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윤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사님, 아까 두신 판에서 실수하셨어요. 홀이 순간 조용해졌다. 진우는 얼굴을 붉혔다. 뭐라고? 윤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다. 상이 진출할 때 차를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포로 견제하자 차를 잃으셨죠. 그 순간부터 판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정확히 그 실수 때문에 그는 10분 전에 패배했다. 어떻게 저 애가 밖에서 보고도 그걸 알아챘단 말인가? 태주는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다. 흥미롭군. 좋아, 기회를 주지. 최 이사와 한 판 두게. 네가 지면 이 건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는 오지 않는 거다. 하지만 네가 이기면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겠다.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윤서를 향해 손짓했다. 좋아, 오너라. 빨리 끝내주지. 회원들이 장기판 주위로 모여들었다.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다. 윤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기물들은 반짝거렸고 파는 그녀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준 첫 번째 규칙이 떠올랐다. 떨려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첫 수를 두는 거란다.
윤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초나라 쪽 조를 한 칸 앞으로 밀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한나라 쪽 조를 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다. 주변 회원들은 킥킥거리며 속삭였다. 저 애가 몇 수나 버틸까? 한 10수. 아니 5수도 못 버틸걸. 윤서는 그 소리들을 듣지 않으려 애썼다. 판에만 집중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판을 봐라. 판이 진실을 말해준단다. 윤서는 상을 천천히 앞으로 올렸다. 진우는 빠르게 포를 중앙으로 옮겼다. 공격적인 포진이었다. 윤서는 말을 뛰어 올리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없어. 그는 차를 전진시켰다. 윤서는 자신의 차로 맞섰다. 기물들이 부딪히며 긴장감이 흘렀다. 회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구경거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윤서의 수는 느렸지만 정확했다. 진우는 속공을 시도했다. 포와 차를 함께 움직여 윤서의 왕을 압박했다. 장! 그가 외쳤다. 하지만 윤서는 침착하게 말을 옮겨 막았다. 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예상하지 못한 수였다. 그는 다시 포를 움직였다. 윤서는 상으로 그것을 견제했다. 진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차를 희생하며 윤서의 방어를 무너뜨리려 했다. 윤서는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포를 조용히 앞으로 밀었다. 호란이 조용해졌다. 몇몇 실력자들이 눈을 크게 떴다. 저수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몇 수 앞을 내다본 치밀한 계산이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왕이 위험에 처했다. 그는 급하게 왕을 옮겼다. 윤서는 말을 뛰어 올렸다. 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진우는 다시 왕을 옮겼다. 윤서는 상을 전진시켰다. 장! 또다시 체크였다.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새 방어에 몰려 있었다. 회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저 애가 지금 초의 이사를 몰아붙이고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진짜잖아. 진우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윤서의 공격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기물을 잃지 않으면서도 점점 더 강하게 압박했다. 마침내 윤서는 포를 궁성 앞에 놓았다. 장! 진우는 판을 내려다봤다. 막을 방법이 없었다. 어느 곳으로 왕을 옮겨도 다음 수에 잡혔다. 그는 한숨을 쉬며 기물을 쓰러뜨렸다. 참았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의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만이 울렸다.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좋은 대국이었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2살 거리의 소녀가 은행 부지점장 출신의 베테랑을 꺾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태준 회장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훌륭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 회장은 윤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내 이름이 뭐지? 윤서는 일어서서 대답했다. 나윤서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 누구한테 배웠니?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가 고수였나? 태준이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장기를 두셨대요. 제가 4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할머니는? 윤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요. 호란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동정 어린 침묵이었다. 진우는 여전히 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물들을 다시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어디서 실수했지? 윤서는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14번째 수에서요. 차를 전진시킬 때 포의 지원이 끊겼어요. 진우는 윤서를 빤히 쳐다봤다. 맞았다. 정확히 그 수였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정말 천재구나. 태준이 손뼉을 쳤다. 자, 약속대로 윤서에게 식사를 대접해야겠어. 그는 직원을 불렀다. 식당에 자리 마련해 주세요. 하지만 한 여성 회원이 끼어들었다.
펌프스를 신은 그녀는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회장님,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 애를 여기 식당에 앉히시게요? 다른 회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위생이 걱정되는데. 기물도 소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서는 또다시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때가 묻고 해진 옷이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뭉쳐 있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적어도 쉼터에서 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리로 나온 이후로는 공중화장실에서 가끔 물로 얼굴만 씻을 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창피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윤서는 이긴 사람이에요. 당당히 식당에서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윤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가자, 윤서야. 윤서는 망설였다. 과연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배고픔이 모든 의심을 이겼다. 그녀는 태준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회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흥미로운 듯 바라봤다. 식당은 클럽의 2층에 있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하얀 식탁보가 펼쳐졌다. 윤서는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식기들은 반짝반짝 빛났다. 태주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여기 앉아. 윤서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겼다. 천으로 된 냅킨이 접혀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무릎에 올려놓았다. 잠시 후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윤서는 글자들을 보았지만 무슨 음식인지 잘 몰랐다. 태준이 대신 주문했다. 갈비탕과 잡채 그리고 밥 한 공기 주세요. 김치도 함께요. 윤서의 눈이 커졌다. 갈비탕이라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었다. 그때 할머니는 쉼터 식당에서 나온 국물을 윤서에게 다 주셨다. 할머니는 안 드세요? 난 배불러, 윤서야. 넌 더 먹어야 해.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자신의 몫을 윤서에게 준 것이었다. 음식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윤서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씹었다.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너무 오랫동안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살았기에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태주는 조용히 지켜봤다. 천천히 먹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다. 그녀는 오늘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윤서가 식사를 마칠 무렵 홀 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누군가 새로 도착한 모양이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려. 그가 나간 사이 윤서는 창밖을 내다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춤을 췄다. 저 밖에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태준이 한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그 남자는 50대 후반쯤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태준이 소개했다. 윤서야, 이분은 강민호 선생님이시야. 전국 장기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하신 분이지. 윤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호는 윤서를 찬찬히 살폈다. 내가 최이사를 이긴 아이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나도 한번 두고 싶은데 어떠니? 윤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전국 대회 우승자와 대국을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진다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태준이 말했다. 윤서야,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한번 두는 거야.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를 증명하는 시험. 윤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배운 것을 믿어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장기판 앞으로 갔다. 이번에는 회원들이 더 많이 모였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강 선생님이 직접 두신대. 저 애가 이길 수 있을까? 절대 무리지. 민호는 침착하게 앉았다. 그는 윤서에게 물었다.
초나라 할래? 한나라 할래? 윤서는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선택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나라를 선택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민호의 첫 수는 신중했다. 그는 말을 먼저 올렸다. 윤서도 말을 올렸다. 민호는 포를 전진시켰다. 윤서는 차를 옆으로 옮겼다. 초반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민호의 수는 진우와 달랐다. 더 깊었고 더 계산적이었다. 그는 함정을 파고 있었다. 윤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10수가 지나갔다. 두 사람 모두 신중하게 움직였다. 회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이것은 고수들의 대결이었다. 윤서는 방어적으로 두었다.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다. 민호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윤서의 진영을 압박했다. 20수가 지나자 판은 복잡해졌다. 기물들이 뒤엉켜 있었고 한 수만 잘못 두어도 무너질 판이었다. 민호가 차를 전진시켰다. 윤서의 왕이 위협받았다. 윤서는 말을 써서 막았다. 민호는 포로 압박했다. 윤서는 상으로 견제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빨라졌다. 회원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윤서는 땀이 이마에 맺혔다. 민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윤서가 기회를 포착했다. 민호의 차가 과도하게 전진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를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다. 민호는 그 수를 보고 잠시 멈췄다. 그는 판을 다시 살폈다. 윤서의 포가 이제 그의 차를 위협하고 있었다. 만약 차를 빼면 다른 곳이 약해진다. 만약 그대로 두면 차를 잃는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영리하구나. 그는 차를 후퇴시켰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뛰어 올려 민호의 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회원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윤서는 지금 고수와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다. 대국은 40수를 넘어갔다. 양측 모두 지치지 않고 집중했다. 윤서의 입에는 땀방울이 흘렀지만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윤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였다. 진짜 상대였다. 윤서는 포를 중앙으로 이동시켰다. 민호는 잠시 멈췄다. 그 수는 대담했다. 포를 희생할 수도 있는 위치였다. 하지만 만약 민호가 포를 잡으면 윤서의 차와 마가 순식간에 그의 궁을 포위할 것이었다. 민호는 함정을 알아챘다. 그는 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말을 후퇴시켜 방어를 강화했다. 윤서는 속으로 감탄했다. 역시 고수는 달랐다. 하지만 윤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옆으로 돌려 민호의 측면을 공격했다. 민호는 상으로 막았다. 윤서는 다시 말을 뛰어 올렸다. 민호는 포로 응수했다. 공방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것은 예술이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수 앞이 계산되고 있었다. 어느 한쪽도 실수하지 않았다. 50수가 넘어갔다. 판은 점점 단순해졌다. 기물들이 하나둘 교환되며 사라졌다. 마침내 남은 것은 각자의 왕, 차 1개, 포 1개, 그리고 졸 몇 개뿐이었다. 윤서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한 수의 실수가 곧 패배를 의미했다.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윤서는 졸을 한 칸 전진시켰다. 그 졸은 이제 민호의 궁 바로 앞까지 왔다. 민호는 차로 졸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의 차가 민호의 차를 위협했다. 민호는 차를 후퇴시켰다. 윤서는 포를 전진시켰다. 민호의 왕이 움직일 공간이 점점 좁아졌다. 회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애가 지금 강 선생님을 몰아붙이고 있어. 믿을 수가 없어. 민호는 마지막 방어를 시도했다. 그는 포를 희생하며 윤서의 공격을 늦추려 했다. 윤서는 포를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차는 여전히 민호의 왕을 노리고 있었다. 민호는 왕을 옆으로 옮겼다. 윤서는 차를 전진시켰다. 장. 민호는 왕을 다시 옮겼다. 윤서는 한 번 더 차를 움직였다. 장. 민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판을 내려다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참았습니다. 홀이 폭발했다. 회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전국대회 우승자가 12살 소녀에게 졌다.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민호는 윤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내 할머니가 훌륭한 스승이셨어.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태준 회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윤서야, 너는 천재야. 우리 클럽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윤서야, 만약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장기를 계속 배우고 대회에도 나갈 수 있도록. 윤서는 믿을 수 없었다. 뭐 정말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넌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 우리도 네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해. 민호가 거들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 아이는 그냥 재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키워야 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윤서를 다르게 봤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지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장기 천재였다. 윤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아침에는 빵집 앞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멋진 클럽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다. 윤서야, 언젠가 네 재능이 널 구할 거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주는 직원에게 지시했다. 오늘 밤 윤서가 묵을 곳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가 다시 이야기합시다.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오늘 밤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다니. 그녀는 다시 한번 인사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클럽을 나서며 윤서는 창밖에 눈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두렵지 않았다. 윤서의 인생에 봄이 오고 있었다. 직원이 윤서를 클럽 3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욕실이 보였다. 윤서는 문턱에서 멈춰섰다. 이것이 정말 자신을 위한 공간일까? 직원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1층 프런트에 말씀하시고요. 그는 수건과 새 칫솔, 그리고 잠옷을 침대 위에 놓고 나갔다. 혼자 남겨진 윤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푹신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가 누웠던 곳은 딱딱한 벤치나 차가운 골목 바닥뿐이었다. 이런 부드러움은 거의 잊고 있었다. 윤서는 욕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을 보자 깜짝 놀랐다.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다. 거리에서 살면서 거울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웃음도 많았고 눈빛도 밝았다. 지금은 어떤가? 눈빛은 지쳐있고 얼굴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다. 윤서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순간 눈물이 터졌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추웠던 밤들, 배고팠던 날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것이 떠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물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덮어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윤서는 일어났다. 비누로 온몸을 씻었다. 때가 씻겨나가자 피부가 드러났다. 할머니가 항상 칭찬하던 깨끗한 피부였다. 우리 윤서는 피부가 참 고와.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윤서는 머리도 감았다.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오랜만에 맡는 깨끗한 냄새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다. 여전히 야위였지만 얼굴은 깨끗했다. 윤서는 직원이 놓고 간 잠옷을 입었다. 부드러운 면 소재가 피부에 닿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자 포근함이 온몸을 감쌌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윤서는 생각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진짜일까? 그녀는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할머니, 저 오늘 장기로 이겼어요. 2번이나요. 그리고 밥도 먹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저를 구했어요. 윤서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윤서야, 포기하지 마.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세상이 너를 알아볼 거야. 윤서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추위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따뜻함만이 있었다. 잠이 새으르르 왔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다짐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열심히 해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잘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잠깐 어리둥절했다. 여긴 어디지?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다. 클럽, 장기, 승리,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혹시 늦은 건 아닐까?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다. 윤서는 서둘러 어제 입었던 옷을 입으려다 멈췄다. 너무 더러웠다. 잠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입었다. 다른 옷이 없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자 태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태준이 소개했다. 윤서야. 이분은 우리 클럽 운영이사이신 한영숙 선생님이셔. 영숙은 윤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 윤서야. 어젯밤 잘 잤니?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감사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윤서야, 우리가 상의를 했어. 너를 계속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 윤서는 긴장했다. 혹시 조건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 태준이 계속 말했다. 먼저, 네가 안전하게 지낼 곳이 필요해. 그리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장기 훈련도 받아야 하고.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학교라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학교에 가지 못했다.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넌 열심히 해야 해. 알겠지? 윤서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영숙은 윤서를 차에 태웠다. 먼저 옷부터 사러 가자. 윤서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풍경이 낯설었다. 그동안 윤서에게 거리는 생존의 공간이었다. 어디서 잘까, 어디서 밥을 구할까를 고민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차는 강남의 한 쇼핑몰에 멈췄다. 윤서는 이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영숙은 아동복 매장으로 윤서를 데려갔다. 직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숙이 대답했다. 이 아이 옷 좀 골라주세요. 평상복이랑 운동복 그리고 정장 한 벌도요. 직원은 윤서를 살폈다. 사이즈 재볼게요. 윤서는 어색하게 섰다. 직원이 줄자로 키와 가슴 둘레를 쟀다. 많이 마르셨네요. 잘 드셔야겠어요.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다. 잠시 후 직원이 여러 벌의 옷을 들고 왔다. 티셔츠, 바지, 치마, 운동복, 그리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까지. 윤서는 그 많은 옷들을 보고 당황했다. 이렇게 많이요? 영숙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여러 곳에 가야 하니까. 학교도 가고 대회도 나가고. 윤서는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깨끗한 옷을 입으니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다. 쇼핑을 마치고 영숙은 윤서를 미용실로 데려갔다. 머리 좀 다듬자. 미용사는 윤서의 엉킨 머리를 보고 조심스럽게 빗질을 시작했다. 윤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정리되는 걸 지켜봤다. 미용사가 말했다. 머리숱이 많네요. 예쁜 머리예요.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머리를 자르고 말리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윤서는 거울을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영숙이 뒤에서 말했다. 예쁘다 윤서야.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었다. 할머니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영숙은 윤서를 한식당으로 데려갔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이 가득 차려졌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많이 먹어. 영숙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누가 자신을 내쫓으려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윤서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식사 후 영숙은 윤서에게 물었다. 윤서야, 가족이 있니?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만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떠나셨대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잘 모르신대요. 영숙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쉼터에 있었던 거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설로 가기 싫어서 도망쳤어요. 영숙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윤서는 영숙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진심일까? 정말 자신을 도와주려는 걸까? 영숙의 눈빛은 따뜻했다. 거짓이 없어 보였다. 윤서는 작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클럽으로 돌아왔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야,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윤서는 놀랐다. 정말요? 민호는 웃었다. 물론이지. 너 같은 재능을 그냥 놔둘 수 없지. 그는 장기판을 꺼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민호는 윤서에게 기본기부터 다시 가르쳤다. 넌 천재적인 직관이 있어. 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우면 더 강해질 수 있어. 그는 고전 대국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대국을 봐. 여기서 초나라가 실수를 했어. 어떤 실수일까? 윤서는 판을 살폈다. 차를 너무 일찍 빼내서 상의 길이 막혔어요. 민호는 감탄했다. 정확해. 네가 이미 많이 알고 있구나. 몇 시간 동안 훈련이 이어졌다. 윤서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배우고 싶었다. 민호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윤서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물었다. 윤서야, 장기가 좋니? 윤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정말 좋아요. 장기를 둘 때만큼은 제가 누군지 잊을 수 있어요. 그냥 판만 보이고 수만 보여요. 민호는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마음을 잃지 마. 그게 네 가장 큰 무기야.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판에 집중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단다. 윤서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새 옷, 깨끗한 머리, 맛있는 밥, 그리고 장기 훈련.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고. 할머니가 물려준 재능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일주일이 흘렀다. 윤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마다 영숙이 만든 아침 식사를 먹고 오전에는 개인 교사와 함께 학교 과목을 공부했다. 교사는 김선미라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여성이었다. 선미는 윤서의 수준을 파악한 뒤 놀랐다. 윤서야, 넌 수학이 뛰어나구나.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할머니가 숫자 세는 걸 좋아하셨어요. 장기수를 세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선미는 윤서에게 국어, 수학, 과학, 사회를 가르쳤다. 윤서는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갈증이 있었던 것이다. 오후에는 민호와 장기 훈련을 했다. 민호는 엄격했지만 다정했다. 그는 윤서에게 고전 대국들을 분석하게 하고 정석을 외우게 하고 실전 경기를 반복시켰다. 윤서는 매일 발전했다. 민호는 감탄했다. 이 속도면 곧 전국대회에 나가도 되겠어. 어느 날 태준이 윤서를 불렀다. 윤서야, 다음 달에 청소년 장기대회가 있어. 네가 나가보는 게 어떨까?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회라니. 할머니가 항상 꿈꾸시던 것이었다. 우리 윤서가 언젠가 큰 대회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고 싶어요. 태주는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더 열심히 준비하자.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민호는 윤서에게 전국의 강자들 경기 영상을 보여줬다. 이 아이들이 내 상대가 될 거야. 각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잘 봐도. 윤서는 밤늦도록 영상을 봤다. 어떤 선수는 공격적이었고 어떤 선수는 방어적이었다. 윤서는 그들의 패턴을 외웠다. 민호가 물었다. 어때, 자신 있어? 윤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클럽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기자들이었다. 태준이 설명했다. 윤서 이야기가 알려졌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윤서는 긴장했다.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자 숨이 막혔다. 기자가 물었다. 윤서 양 거리에서 어떻게 장기를 배웠나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는 제게 장기뿐 아니라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대회에 나간다고 들었는데
목표가 뭔가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우승하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윤서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과연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다. 민호가 문을 두드렸다. 윤서야 들어가도 돼? 네. 민호는 윤서 옆에 앉았다. 걱정되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대회에서 지면 어떡해요? 모두가 실망하면요. 민호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윤서야,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모두가 저한테 기대하잖아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윤서야, 기억해. 넌 남을 위해 두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두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기대는 잊어. 네가 장기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윤서는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알겠어요. 대회를 2주 앞두고 윤서는 모의 대회에 참가했다. 클럽 회원들과 몇몇 초청된 청소년 선수들이 모였다. 윤서는 첫 경기에서 16살 소년을 상대했다. 소년은 자신만만했다. 너 그 거리에서 살던 애지, 한번 두자. 그의 목소리에는 얕잡아보는 기색이 있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소년은 공격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윤서는 침착했다. 그녀는 방어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노렸다. 20수 만에 윤서는 소년의 허점을 찾았다. 그녀는 차를 밀어 넣어 소년의 왕을 압박했다. 소년은 당황했다. 몇 수 후 윤서가 승리했다. 소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을 바라봤다. 두 번째 경기도, 세 번째 경기도 윤서는 이겼다. 관중들은 놀랐다. 저 애 진짜 강하네. 거리에서 배웠다는 게 믿기지 않아. 모의 대회가 끝나고 윤서는 전체 1등을 했다. 민호가 다가왔다. 잘했어, 윤서야. 하지만 진짜 대회는 더 어려울 거야. 방심하지 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대회까지 2주. 할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윤서야, 넌 할 수 있어. 네 안에 있는 힘을 믿어라. 윤서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상대가 나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머니가 남겨준 유산을 반드시 빛내겠다고. 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윤서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도 장기판이 보였다. 기물들이 움직이고 수가 펼쳐졌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깼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전국 청소년 장기대회.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긴장된 얼굴이 비쳤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영숙이 아침을 준비했다. 많이 먹어, 윤서야. 오늘 긴 하루가 될 거야. 식탁에는 미역국과 밥,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다. 미역국은 중요한 날 먹는 음식이었다. 윤서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긴장감이 식욕을 앗아갔다.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니? 윤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클럽에서 태준, 민호 그리고 몇몇 회원들이 함께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모두가 윤서를 응원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 거리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회를 향해 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대회장은 강남의 큰 컨벤션 센터였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제35회 전국 청소년 장기대회. 윤서는 숨이 막혔다.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윤서는 갑자기 초라해졌다. 자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민호가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윤서야, 고개 들어.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민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윤서는 용기를 냈다. 그들은 등록 데스크로 갔다. 직원이 윤서의 이름을 확인하고 번호표를 줬다. 32번이에요. 오전 10시에 첫 경기 시작합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혼자 책을 보고 있었다. 윤서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민호가 말했다. 긴장하지 마. 네가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드디어 첫 경기가 시작되었다. 윤서의 상대는 14살 소녀였다. 소녀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다. 소녀의 아버지가 옆에서 응원했다. 이서연 잘해. 윤서는 혼자였다. 민호와 태주는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실력이 있었다. 그녀는 정석대로 수를 두었고 실수가 없었다. 윤서도 신중하게 응수했다. 20수가 지나자 판은 균형을 이뤘다. 서연의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잘하고 있어 서연아. 윤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자신에게는 응원해줄 부모가 없었다. 할머니도 이제 없었다. 윤서는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난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네가 장기를 둘 때마다 내가 함께 있어. 윤서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판에 집중했다. 서연이 차를 전진시켰다. 윤서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포를 돌려 서연의 측면을 공격했다. 서연은 당황했다. 방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몇 수 후 윤서가 승리했다. 서연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윤서는 인사했다. 좋은 경기였어요. 서연도 인사했다. 너 정말 잘하더라.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첫 승리였다. 관중석에서 민호와 태준이 박수를 쳤다. 윤서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을 뗐다.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도 윤서는 이겼다. 상대들은 점점 강해졌지만 윤서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네 번째 경기에서 윤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상대는 17살 소년으로 작년 대회 준우승자였다. 소년은 공격적이었고 윤서를 압박했다. 윤서는 방어에 급급했다. 25수 만에 윤서는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관중석에서 민호는 긴장했다. 윤서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윤서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다. 윤서는 판을 바라봤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패배를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막다른 길에서도 항상 한 가지 수는 남아있단다. 윤서는 다시 집중했다. 그리고 보였다. 아주 작은 틈이. 그녀는 말을 희생하며 그 틈으로 파고들었다. 소녀는 말을 잡았지만 윤서의 차가 그의 궁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소녀는 당황했다. 방어를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윤서는 연속 공격으로 소년을 몰아붙였다. 마침내 윤서가 승리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윤서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이겼다니.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대단하다. 윤서는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윤서는 준결승에 진출했다. 민호가 다가왔다. 잘했어 윤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윤서는 지쳐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여기까지 왔다. 내일은 준결승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결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호텔 방에서 뒤척였다. 태준이 대회 기간 동안 호텔을 예약해줬다. 깨끗한 침대, 조용한 방. 하지만 윤서는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은 준결승이었다. 상대는 이준혁, 15살의 전국 랭킹 3위였다. 윤서는 그의 경기 영상을 봤었다. 그는 강했다. 매우 강했다. 윤서는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새벽 3시, 윤서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너무 많은 불빛 때문이었다. 윤서는 할머니와 함께 쉼터 옥상에서 별을 봤던 밤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저 별들처럼 넌 어둠 속에서도 빛날 거야. 윤서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 저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게요. 아침이 되고 윤서는 준비를 했다. 민호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잘 잤니? 윤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못 잤어요. 너무 긴장돼요. 민호는 윤서를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우유를 시켰다. 윤서야, 긴장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
넌 이미 충분히 준비했어. 네 안의 힘을 믿어. 대회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다. 중결승부터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관중도 훨씬 많았다. 카메라들이 선수들을 비추고 있었다. 윤서는 숨이 막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어야 한다니. 민호가 말했다. 관중은 잊어. 오직 판만 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준결승이 시작되었다. 윤서와 준혁이 마주 앉았다. 준혁은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는 윤서를 훑어봤다. 넌 그 유명한 윤서구나. 소문 많이 들었어.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준혁이 비웃었다. 긴장하지 마. 금방 끝날 테니까. 경기가 시작되었다. 준혁은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의 수는 빠르고 정확했다. 윤서는 방어했지만 압박이 거셌다. 십수 만에 윤서는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윤서가 밀리고 있어. 역시 준혁이 강하네. 윤서는 그 소리를 듣고 더 긴장했다. 손이 떨렸다. 준혁은 차를 전진시키며 윤서의 왕을 압박했다. 윤서는 마로 막았다. 준혁은 포로 다시 압박했다. 윤서는 상으로 견제했다. 공방이 이어졌다. 윤서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20수가 지나자 윤서는 기물에서도 뒤졌다. 민호는 관중석에서 주먹을 쥐었다. 윤서가 위기였다. 하지만 그때 윤서는 깨달았다. 준혁은 강하지만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는 윤서를 얕잡아 보고 있었다. 방어에만 급급한 척하면서 윤서는 조용히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를 희생하며 준혁의 차를 유인했다. 준혁은 의심 없이 조를 잡았다. 그 순간 윤서의 포화마가 준혁의 궁을 포위했다. 준혁은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그는 급히 방어했지만 윤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윤서는 차를 전진시켰다. 장. 준혁은 왕을 옆으로 옮겼다. 윤서는 포를 돌렸다. 장. 준혁은 다시 왕을 옮겼다. 윤서는 말을 뛰어올렸다. 장. 준혁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참았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윤서가 역전승을 거둔 것이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다. 어떻게?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선수님이 저를 너무 쉽게 봤어요. 준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내가 졌다. 대단해. 윤서는 악수를 받았다. 민호가 달려왔다. 윤서야, 네가 해냈어. 태준도 함께 왔다. 결승이다. 윤서야. 윤서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결승에 올랐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누군가가 다가왔다. 작은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소년이었다. 나는 박지훈이야. 결승에서 보자. 지훈은 작년 우승자였다. 그는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돌아섰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소년이 마지막 상대였다. 민호가 말했다. 지훈이는 강해. 아주 강해. 하지만 넌 여기까지 왔어. 포기하지 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있을 결승전.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었다. 윤서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점심시간 윤서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너무 긴장되었다. 영숙이 걱정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윤서는 물만 마셨다. 민호가 윤서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다. 윤서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지훈이는 방어의 달인이야. 쉽게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어. 그는 인내심이 부족해. 긴 게임을 싫어해. 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면 그는 조급해질 거야. 윤서는 민호의 말을 새겼다. 천천히 둔다. 조급하게 만든다. 민호는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윤서야,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내게 물려준 재능을 오늘 세상에 보여. 조이스.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할게요. 드디어 결승전 시간이 다가왔다. 대형 홀에는 수백 명의 관중이 모였다. 카메라들이 각도를 잡고 있었고 해설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윤서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반대편에서 지훈이 걸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사회자가 말했다.
제35회 전국 청소년 장기 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윤서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마지막 전쟁이. 지훈이 먼저 술을 두었다. 그의 움직임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초나라 쪽 포를 중앙으로 올렸다. 윤서는 심호흡을 하고 한나라 쪽 말을 올렸다. 해설자가 말했다. 박지훈 선수가 공격적인 오프닝을 선택했습니다. 나윤서 선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관중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장기판이 확대되어 비쳤다. 지훈은 빠르게 술을 두었다. 그는 윤서를 압박하려 했다. 차를 전진시키고 상을 올리고 포를 배치했다. 그의 수는 정확했고 틈이 없었다. 윤서는 민호의 조언을 떠올렸다. 천천히, 조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윤서는 일부러 시간을 들여 수를 생각했다. 매 수마다 5분 이상을 고민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여유로웠다. 하지만 점점 짜증이 났다. 10수가 지나갔다. 판은 복잡해졌지만 명확한 우위는 없었다. 지훈은 공격을 시도했지만 윤서는 단단히 방어했다. 20수가 지나자 지훈은 손가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조급함의 신호였다. 윤서는 그것을 알아챘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욱 천천히 두었다. 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해설자가 말했다. 나윤서 선수가 매우 신중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일 수도 있겠네요. 관중석에서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윤서가 제대로 하고 있었다. 지훈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빠르게 술을 두며 윤서를 재촉했다. 좀 빨리 두면 안 돼? 심판이 경고했다. 선수는 조용히 하세요. 30수가 되자 지훈은 실수를 했다. 그는 차를 과도하게 전진시켰다. 윤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포를 돌려 지훈의 차를 위협했다. 지훈은 당황했다. 차를 빼려 했지만 이미 다른 곳이 약해져 있었다. 윤서는 말을 뛰어올려 지훈의 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관중들은 웅성거렸다. 윤서가 기회를 잡았어. 지훈이 흔들리고 있어. 지훈은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상으로 윤서의 말을 막으려 했다. 윤서는 차를 전진시켰다. 장. 지훈은 왕을 옆으로 옮겼다. 윤서는 포를 앞으로 밀었다. 장. 지훈은 다시 왕을 옮겼다.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윤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40수가 되자 지훈은 기물에서 뒤지기 시작했다. 해설자가 흥분하며 말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나윤서 선수가 작년 우승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태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영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윤서는 판에만 집중했다. 주변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기물들만 보였다. 지훈은 마지막 방역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차를 희생하며 윤서의 방어를 흔들려 했다. 윤서는 차를 잡았다. 하지만 지훈의 포가 윤서의 왕을 위협했다. 장. 윤서는 잠시 멈췄다. 이것은 함정일까? 그녀는 판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보였다. 지훈의 왕이 더 위험했다. 윤서는 말을 옮겨 막았다. 그리고 자신의 포를 전진시켰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0수가 되자 지훈은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의 왕은 포위되어 있었고 기물도 거의 남지 않았다. 윤서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차를 궁성 앞으로 옮겼다. 장. 지훈은 왕을 옆으로 옮겼다. 윤서는 포를 돌렸다. 장. 지훈은 다시 왕을 옮겼다. 윤서는 말을 뛰어 올렸다. 장. 지훈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손을 들었다. 참았습니다. 순간 홀이 폭발했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환호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했다. 윤서, 윤서, 윤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제35회 전국 청소년 장기대회 우승자는 나윤서 선수입니다. 윤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이겼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지훈은 윤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축하해. 넌 정말 강해. 윤서는 악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무대 위로 민호와 태준이 달려왔다. 민호는 윤서를 껴안았다. 윤서야, 네가 해냈어. 우승이야. 태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랑스럽다, 윤서야. 영숙도 무대로 올라와 윤서를 안았다.
윤서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제가 우승했어요. 할머니가 꿈꾸시던 그 순간이에요.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윤서는 무대 중앙에 섰다. 대회 주최자가 금메달을 목에 걸어줬다. 트로피를 받았다.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윤서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관중들은 다시 환호했다. 해설자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거리에서 살던 소녀가 전국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윤서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윤서를 둘러쌌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사방에서 그녀를 향했다. 윤서 양, 우승 소감이 어떠세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꿈만 같아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로 우승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기자회견은 30분 동안 이어졌다. 윤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거리에서의 삶, 할머니와의 추억, 클럽에서의 만남. 기자들은 감동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다. 마침내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서는 탈의실로 돌아갔다. 혼자 남겨진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목에 걸린 금메달을 만졌다. 차갑고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기분 좋았다. 이것은 증거였다. 자신이 해낸 것의 증거. 민호가 문을 두드렸다. 윤서야, 나가도 돼? 네. 민호는 들어와 윤서 옆에 섰다. 자랑스럽다. 정말로. 윤서는 민호를 바라봤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안에 이미 재능이 있었어. 난 그걸 꺼내는 걸 도왔을 뿐이야. 윤서는 민호를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녁 클럽 회원들이 축하 연회를 열었다. 큰 식당이 예약되었고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윤서는 상석에 앉았다. 처음으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태준이 잔을 들어 올렸다. 윤서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윤서는 주스를 마셨다. 회원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했다. 진우가 다가왔다. 윤서야, 네가 나를 이긴 날 난 화가 났었어.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 넌 정말 대단해. 식사 중 영숙이 윤서에게 말했다. 윤서야,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사람들이 널 알게 될 거고 기회들이 올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다.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민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윤서는 안도했다. 정말 혼자가 아니었다. 연회가 끝나고 윤서는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트로피를 바라봤다. 이것이 진짜일까? 윤서는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한 달 전만 해도 저 불빛들은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했다. 윤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더 강해지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신문을 봤다. 일면에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거리의 소녀, 전국 우승자 되다. 기사는 윤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다. 윤서는 신기했다. 자신이 신문에 나다니. 태준이 말했다.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 윤서는 쑥스러웠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후에 클럽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윤서도 이제 자신의 삶이 있었다. 더 이상 거리를 헤매지 않았다. 집이 있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윤서는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실망시키면 안 됐다. 클럽에 도착하자 회원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윤서는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다시 훈련 시작이야.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벌써요? 민호는 웃었다. 우승이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더 큰 대회들이 기다리고 있어. 윤서는 긴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그날 오후 윤서는 다시 장기판 앞에 앉았다. 민호가 새로운 전술을 가르쳤다. 윤서는 집중했다. 우승의 기쁨은 잠시였다. 이제 다시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었다. 민호가 말했다. 윤서야, 넌 이제 목표가 돼버렸어.
다른 선수들이 널 연구할 거야. 그래서 넌 더 강해져야 해. 윤서는 이해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저녁 윤서는 영숙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영숙이 물었다. 윤서야,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장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꿈이야. 윤서는 진심이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한 달이 흘렀다. 거리에서 클럽으로, 클럽에서 대회로, 그리고 우승까지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더 강해지기 위한 하루.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저 계속 나아갈게요. 일주일 후 윤서의 삶은 또 한 번 변했다.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왔다. 장기 클럽들이 그녀를 초대하고 싶어 했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태주는 모든 제안을 검토하며 윤서와 상의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훈련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윤서는 동의했다. 명성보다 실력이 중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클럽을 찾았다. 60대 중반의 남자로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태준이 소개했다. 윤서야, 이분은 최기원 선생님이셔. 국가대표 코치시지. 윤서는 깜짝 놀라 인사했다. 기원은 윤서를 자세히 살폈다. 소문대로 특별한 아이로구나. 나와 한판 둘 수 있겠니? 윤서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장기판 앞에 앉았다. 주변에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기원의 수는 깊고 무거웠다. 그는 윤서를 시험하고 있었다. 윤서는 최선을 다해 응수했다. 30수가 넘어가자 기원은 미소를 지었다. 충분해. 그는 판을 정리하며 말했다. 윤서야, 넌 국제 무대에 설 재능이 있어.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기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훈련이 더 필요해. 지금 수준으로는 아직 부족해. 기원은 태준에게 제안했다. 윤서를 국가대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태준은 놀랐다. 벌써요? 기원은 말했다. 재능은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해요.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국가대표라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민호가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기원이 대답했다. 다음 달부터. 서울 태릉훈련원에서요. 그날 저녁 윤서는 고민에 빠졌다. 태릉훈련원은 합숙이었다. 클럽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영숙이 윤서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 윤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워요, 여기를 떠나는 게. 영숙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넌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 여긴 항상 내 집이 될 거야. 하지만 넌 날개를 펼쳐야 해. 민호도 같은 의견이었다. 윤서야, 이건 너를 위한 기회야. 나도 네가 더 배우길 바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윤서는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윤서는 결심했다. 갈게요. 태릉에 갈게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어. 다음 달 윤서는 태릉 훈련원에 입소했다. 거대한 시설이었다. 기숙사, 훈련실, 식당,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윤서는 자신의 방을 배정받았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다. 룸메이트는 14살의 이수진이었다. 수진은 바둑 선수였다. 안녕, 난 수진이야. 윤서는 인사했다. 윤서예요. 수진은 웃었다. 넌 장기 천재잖아. 신문에서 봤어. 훈련은 혹독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체조를 했다. 아침 식사 후 오전 내내 전술 수업이 이어졌다. 점심 후에는 실전 훈련, 저녁 식사 후에는 대국 분석. 밤 10시가 되어서야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윤서는 지쳤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었다. 기원 코치는 엄격했다. 그는 윤서의 약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방어가 약해. 수비 전술을 더 공부해. 시간 관리가 부족해. 속기 훈련을 더 해야 해. 윤서는 매번 조언을 받아들이며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집이 그리웠다. 클럽이 그리웠다.
민호 선생님이 영숙 아주머니가 태준 회장님이 보고 싶었다. 수진이 윤서를 발견했다. 괜찮아? 윤서는 눈물을 닦았다. 응, 괜찮아. 수진은 윤서 옆에 앉았다. 나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 집이 그리워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 윤서는 수진을 바라봤다. 정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있잖아. 우리 이제 친구잖아. 외롭지 않아. 윤서는 수진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날 밤 두 소녀는 늦도록 이야기했다. 각자의 꿈에 대해, 가족에 대해, 미래에 대해. 윤서는 수진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전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났다. 윤서는 점점 적응했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실력은 확실히 늘었다. 기원 코치도 인정했다. 윤서야, 많이 발전했어. 계속 이렇게만 하면 국제대회도 갈 수 있어. 윤서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는 매일 밤 할머니에게 보고했다. 할머니, 저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실수도 줄었고 이기는 횟수도 늘었어요. 할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주말, 윤서는 외출 허가를 받아 클럽을 방문했다. 민호와 영숙이 반갑게 맞이했다. 윤서야. 그들은 윤서를 껴안았다. 윤서는 그제야 집에 온 기분이 들었다. 민호가 물었다. 훈련은 어때?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지만 재밌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호는 자랑스러워했다. 역시 우리 윤서야. 저녁 클럽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모두가 윤서의 근황을 궁금해했다. 윤서는 훈련원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회원들은 감탄하며 들었다. 태준이 말했다. 윤서야, 넌 우리의 자랑이야. 계속 열심히 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윤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훈련원으로 돌아갔다. 자신에게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되었다. 석 달이 흘렀다. 윤서는 태릉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훈련은 여전히 혹독했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체력도 늘었고 정신력도 단단해졌다. 기원 코치는 윤서의 발전에 만족했다. 어느 날 그는 윤서를 따로 불렀다. 윤서야, 다음 달에 아시아 청소년 장기 대회가 있어. 네가 나가는 게 어떨까? 윤서는 심장이 뛰었다. 아시아 대회요? 기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의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야. 수준이 전국 대회보다 훨씬 높아. 윤서는 긴장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기원은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못할 리 없지. 네 실력이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 윤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해볼게요.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다. 기원은 윤서에게 중국과 일본 선수들의 스타일을 가르쳤다. 중국 선수들은 공격적이야, 빠르고 강해. 일본 선수들은 방어적이고 인내심이 강해. 윤서는 각국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밤늦도록 봤다. 그들의 패턴을 익히고 약점을 찾으려 했다. 수진이 격려했다. 윤서야, 넌 할 수 있어. 넌 이미 전국 우승자잖아. 윤서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국제 무대는 처음이었다. 과연 자신이 통할까? 윤서는 매일 밤 할머니에게 기도했다. 할머니,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요. 부끄럽지 않게 할게요. 대회 일주일 전, 기원은 윤서와 마지막 점검을 했다.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을 믿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원이 계속 말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도 중요해. 국제 무대는 내게 큰 경험이 될 거야. 윤서는 이해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다. 대회 전날 윤서는 클럽을 방문했다. 민호, 영숙, 태준이 격려했다. 민호가 말했다. 윤서야, 부담 갖지 마. 그냥 네가 배운 대로만 해. 영숙이 윤서를 안았다.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태준은 작은 부적을 건넸다. 행운을 빌어. 윤서는 부적을 꼭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 대회 당일 윤서는 인천국제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다. 엄청난 규모였다. 각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수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었다. 윤서는 압도당했다. 기원이 윤서를 안내했다. 저기가 네 자리야. 윤서는 한국 대표팀 자리에 앉았다.
다른 선수들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각국 대표들이 입장했다. 한국 차례가 되자 윤서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입장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윤서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첫 경기 상대는 일본 선수였다. 15살의 다나카 유이였다. 유이는 작년 일본 우승자였다. 그녀는 침착하고 냉정해 보였다. 윤서는 긴장을 풀려 애썼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유이는 방어적으로 나왔다. 윤서는 공격을 시도했지만 유이는 단단히 막았다. 20수가 지나도 파는 균형을 잃었다. 윤서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유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30수가 되자 윤서는 실수를 했다. 차를 너무 전진시켰다. 유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포로 윤서의 차를 위협했다. 윤서는 당황했다. 방어를 하려 했지만 유이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결국 윤서는 졌다. 첫 패배였다. 윤서는 충격을 받았다. 자리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다. 기원이 다가왔다. 괜찮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윤서는 자책했다. 한국을 대표해서 왔는데 첫 경기부터 졌다니. 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윤서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윤서는 눈물을 참았다. 두 번째 경기는 베트남 선수와였다. 윤서는 결심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녀는 집중했다. 베트남 선수는 공격적이었다. 윤서는 방어하며 기회를 노렸다. 20수 만에 윤서는 역습을 시작했다. 베트남 선수는 당황했다. 윤서의 공격은 거셌다. 결국 윤서가 이겼다. 승리 후 윤서는 안도했다. 적어도 한 번은 이겼다. 기원이 칭찬했다. 잘했어. 첫 패배에서 배운 거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기원은 미소 지었다. 그게 중요해. 사흘 동안 대회가 이어졌다. 윤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8위였다.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 폐막식에서 윤서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인사했다. 유이가 다가왔다. 다음에 또 두자. 윤서는 미소 지었다. 네, 꼭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국제 무대는 정말 달랐다. 더 강한 선수들이 많았고 더 배울 것도 많았다. 하지만 윤서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기원이 물었다. 어땠어? 윤서는 대답했다.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기원은 만족스러워했다. 좋은 마음가짐이야. 태릉으로 돌아온 윤서는 수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수진은 감탄하며 들었다. 대단해, 윤서야. 윤서는 미소 지었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그날 밤 윤서는 일기를 썼다. 할머니, 저 첫 국제대회를 다녀왔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엔 꼭 메달을 따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대회 이후 윤서는 더욱 열심히 훈련했다.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원 코치는 윤서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속기 훈련, 심리전 훈련, 체력 훈련. 모든 것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윤서는 지쳤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다음 국제대회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겠다. 6개월이 흘렀다. 윤서는 13살이 되었다. 생일날 클럽 사람들이 태릉을 방문했다. 영숙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축하해, 윤서야. 민호와 태준도 함께였다. 윤서는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윤서는 케이크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다. 할머니,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되게 해주세요. 파티 후 민호가 윤서와 둘이 앉았다. 윤서야, 많이 컸구나.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이미 훌륭해.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를 자주 생각해요. 특히 힘들 때요. 민호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함께 있다고 믿어. 네 안에 살아 계셔. 다음 날 기원은 윤서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윤서야, 6개월 후에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가 있어. 한국 대표로 나갈 생각이 있니? 윤서는 놀랐다. 세계 대회요? 기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 하지만 준비가 더 필요해. 윤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준비는 이전보다 더 치열했다. 기원은 세계 각국의 강자들 영상을 보여줬다. 이 선수는 러시아 챔피언이야. 공격이 강해. 이 선수는 중국 챔피언. 방어가 철벽이야. 윤서는 밤마다 영상을 돌려봤다. 그들의 수를 외우고 패턴을 분석했다. 수진이 걱정했다. 윤서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윤서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건 내 꿈이니까. 하지만 압박은 점점 커졌다. 언론에서는 윤서를 한국의 희망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메달을 기대했다. 윤서는 그 기대감이 무거웠다. 어느 날 훈련 중에 윤서는 실수를 연발했다. 기원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윤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부담되어 모두가 제게 기대하는 게. 기원은 진지하게 말했다. 윤서야, 다른 사람의 기대는 잊어. 넌 너 자신을 위해 두는 거야.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해. 윤서는 기원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에 썼다. 나는 남을 위해 두지 않는다. 나 자신과 할머니를 위해 둔다. 3개월 후 윤서는 모의 국제대회에 참가했다. 각국에서 온 청소년 선수들과 경쟁했다. 윤서는 중결승까지 올라갔다. 상대는 중국의 리웨이, 15살의 베테랑이었다. 경기는 치열했다. 40수가 넘어가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결국 윤서는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기원은 칭찬했다. 잘했어. 하지만 결승이 더 어려울 거야. 결승 상대는 러시아의 이반, 16살의 천재였다. 그는 차가운 눈빛과 완벽한 전술로 유명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반은 압도적이었다. 윤서는 방어에 급급했다. 20수 만에 윤서는 크게 뒤졌다. 관중들은 한숨을 쉬었다. 윤서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포기하지 마, 윤서야. 윤서는 다시 집중했다. 비록 지고 있지만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이반의 수를 관찰하며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보였다. 이반은 너무 완벽하려 해서 가끔 과도하게 신중했다. 윤서는 그 틈을 노려 빠르게 공격했다. 이반은 당황했다. 윤서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40수가 되자 파는 균형을 이뤘다. 관중들은 놀라며 지켜봤다. 하지만 결국 이반의 경험이 승리했다. 윤서는 졌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선수와 대등하게 싸웠다. 이반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훌륭했어. 다음에는 네가 이길 수도 있어. 윤서는 악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기원이 윤서를 안았다. 자랑스럽다. 넌 정말 많이 성장했어. 대회 후 윤서는 태릉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방였다. 윤서야, 준우승 축하해. 윤서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수진이 물었다. 아쉽지 않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배운 게 많아. 다음엔 꼭 이길 거야. 수진은 윤서를 껴안았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넌 어둠 속에서도 빛날 거야. 윤서는 미소 지었다. 자신은 지금 빛나고 있었다.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더 밝아지고 있었다. 윤서는 주먹을 쥐었다.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석 개월. 그 시간 동안 더 강해지겠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세계 무대에서 빛날 거예요. 다음 날부터 윤서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기원은 윤서의 한계를 시험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훈련했다. 체력 훈련, 전술 훈련, 심리 훈련, 모든 것이 극한으로 밀어붙여졌다. 윤서는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버텼다.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다.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는. 어느 날 기원이 윤서에게 물었다. 윤서야,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윤서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제게 장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세상이 널 알아볼 거라고. 전 그 말씀을 증명하고 싶어요. 기원은 감동했다. 훌륭한 이유야. 그 마음을 잃지 마. 석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윤서는 준비를 마쳤다.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만 남았다. 출발 전날 밤 윤서는 클럽을 방문했다. 민호, 영숙, 태준이 격려했다. 민호가 말했다. 윤서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하지만 전 이기고 싶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욕심이 널 강하게 만들어. 윤서는 클럽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이제 세계로 갑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비행기는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세계 청소년 장기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마치 꿈속 같았다. 1년 전만 해도 거리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대회로 가고 있다니. 기원 코치가 옆에서 말했다. 긴장되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요. 기원은 미소 지었다. 그게 정상이야. 긴장하지 않는 선수는 없어. 파리에 도착하자 선수촌으로 이동했다. 거대한 시설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모여 있었다. 윤서는 압도당했다. 모두가 자신만만해 보였다.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룸메이트는 브라질 선수였다. 안녕, 난 마리아야. 윤서는 서툰 영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전 윤서예요. 마리아는 친절했다. 첫 세계 대회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리아가 웃었다. 나도야. 같이 힘내자. 개막식은 성대했다. 각국 대표들이 입장했다. 윤서는 한국 국기를 들고 걸었다.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다. 윤서는 가슴이 벅찼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세계 무대에 서 있어요. 개막식 후 대진표가 발표되었다. 윤서의 첫 상대는 독일 선수였다. 14살의 한스. 그는 유럽 챔피언이었다. 첫 경기 전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불안했다.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기원의 말이 떠올랐다.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해. 윤서는 심호흡을 했다. 맞아, 최선을 다하자. 다음 날 아침 경기장에 도착했다. 거대한 홀에는 수십 개의 장기판이 놓여 있었다. 각 판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윤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한스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윤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행운을 빌어. 윤서도 인사했다. 당신도요. 경기가 시작되었다. 한스는 공격적이었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를 두었다. 윤서는 방어하며 기회를 노렸다. 20수가 지나자 판은 복잡해졌다. 한스는 윤서의 궁을 압박했다. 윤서는 침착하게 막았다. 30수가 되자 윤서는 역습의 기회를 찾았다. 그녀는 포를 돌려 한스의 측면을 공격했다. 한스는 당황했다. 방어를 하려 했지만 윤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윤서가 승리했다. 첫 승리였다. 윤서는 안도했다. 한스가 손을 내밀었다. 훌륭했어. 윤서는 악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기원이 다가왔다. 잘했어, 윤서야. 윤서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더 강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틀 동안 경기가 이어졌다. 윤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8강에 올랐다. 상대는 중국의 리웨이였다. 그들은 모의 대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리웨이는 윤서를 기억했다. 다시 만났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리웨이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두고 봐요. 경기는 치열했다.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40수가 넘어가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관중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해설자가 말했다. 이것은 진정한 명승부입니다. 50수가 되자 윤서는 기회를 포착했다. 리웨이가 실수를 했다. 차를 과도하게 전진시킨 것이었다. 윤서는 즉시 말을 뛰어올려 리웨이의 왕을 위협했다. 리웨이는 당황했다. 방어를 하려 했지만 윤서의 공격은 정확했다. 결국 윤서가 이겼다. 4강 진출이었다. 윤서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세계대회 4강에 올랐다니. 기원이 윤서를 안았다. 자랑스럽다, 윤서야. 한국에서도 소식이 전해졌다. 민호, 영숙, 태준이 문자를 보냈다. 윤서야, 잘하고 있어.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다. 4강전 상대는 러시아의 이반이었다. 모의 대회에서 졌던 그 선수였다. 이반은 윤서를 보고 미소 지었다. 또 만났네. 이번에도 내가 이길 거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판에만 집중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반은 여전히 강했다. 완벽한 전술과 냉정한 판단력. 윤서는 밀렸다. 20수 만에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의 대회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이반의 약점을. 그는 너무 완벽하려 했다. 윤서는 일부러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조를 희생하며 이반을 유인했다. 이반은 의심했지만 결국 조를 잡았다. 그 순간 윤서의 차와 포가 이반의 궁을 포위했다. 이반은 깨달았다. 자신이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경기는 역전되었다. 윤서의 공격은 거셌다. 이반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다. 40수가 되자 이반은 기물에서 크게 뒤졌다. 마침내 윤서가 승리했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다. 어떻게?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배웠어요. 지난번에요. 결승 진출이었다. 윤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세계대회 결승에 올랐다니 기원이 달려왔다. 윤서야, 네가 해냈어. 마리아도 축하했다. 대단해, 윤서.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결승이에요. 세계대회 결승이에요. 그날 밤 윤서는 할머니에게 기도했다. 내일 힘을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요. 결승 전날 아침 윤서는 일찍 깼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날.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긴장된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사람들이 윤서를 알아봤다. 저기 한국 선수다. 결승 진출자래. 윤서는 쑥스러웠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긴장감이 식욕을 앗아갔다. 기원이 다가왔다.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윤서는 억지로 몇 숟가락을 떴다. 오전에는 휴식 시간이었다. 윤서는 방에서 명상을 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호흡법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마음이 점점 평온해졌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긴장하지 마.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윤서는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 전 준비됐어요. 점심 후 경기장으로 이동했다. 오늘은 특별했다. 결승전만을 위한 무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거대한 홀 중앙에 장기판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수백 명의 관중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들이 사방에서 각도를 잡고 있었다. 윤서는 숨이 막혔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볼 것이었다. 상대 선수가 입장했다. 중국의 장밍 15살의 전설이었다. 그는 작년 우승자였고 이번에도 우승 후보일 위였다. 장민근 윤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해. 윤서도 인사했다. 네. 두 선수는 자리에 앉았다. 심판이 규칙을 설명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무승부는 없다. 반드시 승자를 가린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세계 청소년 장기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했다. 윤서는 심호흡을 했다. 장민기 먼저 술을 두었다. 포를 중앙으로 올렸다. 윤서는 말을 올렸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장민근 강했다. 매우 강했다. 그의 수는 깊고 정확했다. 윤서는 방어하며 기회를 노렸다. 10수가 지나자 장민근 공격을 시작했다. 차와 포를 함께 움직여 윤서의 궁을 압박했다. 윤서는 침착하게 막았다. 하지만 압박은 거셌다. 20수가 되자 윤서는 기물에서 약간 뒤졌다. 관중들이 웅성거렸다. 장민기 우세해. 한국 선수가 밀리고 있어. 윤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다. 오직 판에만 집중했다. 장민근 계속 압박했다. 30수가 되자 윤서는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막다른 길에서도 항상 한 가지 수는 남아있단다. 윤서는 판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보였다. 아주 작은 틈이. 윤서는 상을 희생하며 그 틈으로 파고들었다. 장민근 상을 잡았지만 윤서의 차가 그의 궁 옆으로 파고들었다. 장민근 당황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수였다. 그는 방어를 하려 했지만 윤서의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말을 뛰어올려 장민의 왕을 압박했다. 장민근
왕을 옆으로 옮겼다. 윤서는 포를 돌렸다. 장민근 다시 왕을 옮겼다. 공방이 이어졌다. 40다. 수가 넘어가자 판은 복잡해졌다. 양측 모두 지칠 기색이 없었다. 관중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해설자가 흥분하며 말했다. 이것은 진정한 명승부입니다. 두 선수 모두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수가 되자 윤서는 기회를 포착했다. 장민기 실수를 했다. 포를 과도하게 전진시킨 것이었다. 윤서는 즉시 차를 밀어 넣었다. 장민의 왕이 위협받았다. 장민근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다. 말을 뛰어 올렸다. 장민근 왕을 옮겼다. 윤서는 차를 전진시켰다. 장민근 다시 왕을 옮겼다. 윤서는 포를 돌렸다. 장민근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판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참았습니다. 순간 홀이 폭발했다. 사람들은 일어나 환호했다. 윤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이겼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장민기 손을 내밀었다. 축하해. 넌 정말 강해. 윤서는 악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윤서 선수입니다. 관중들은 다시 환호했다. 기원이 무대로 달려왔다. 윤서야, 네가 해냈어. 세계 챔피언이야. 윤서는 기원을 껴안으며 울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할머니가 꿈꾸시던 그 순간이에요.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윤서는 무대 중앙에 섰다. 대회 주최자가 금메달을 목에 걸어줬다. 트로피를 받았다. 세계 챔피언 트로피였다. 무겁고 차갑지만 그 무게는 영광이었다. 윤서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관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한국 국가가 울려 퍼졌다. 윤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를 들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자신은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거리에서 떨던 소녀가 세계의 정상에 섰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게 장기를 가르쳐 주셨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영광은 할머니의 것이에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수많은 기자들이 윤서를 둘러쌌다. 윤서 선수, 우승 소감이 어떠세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꿈만 같아요.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선물로 세계 정상에 섰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서는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금메달과 트로피를 바라봤다. 이것들이 진짜일까? 윤서는 메달을 만졌다. 차갑고 무거웠다. 진짜였다. 자신은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윤서는 창밖을 내다봤다. 파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한국으로 향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원이 옆에 앉았다. 피곤하지?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은 지쳤다. 며칠 동안의 경기로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었다. 하지만 기쁨이 더 컸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안녕 파리, 고마워요. 저에게 꿈을 이루게 해줘서. 비행기 안에서 윤서는 지난 1년을 떠올렸다. 거리에서의 추운 밤들, 클럽에서의 첫 승리, 태릉 훈련원에서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오늘의 세계 챔피언.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다. 윤서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나윤서이고 세계 챔피언이에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윤서 축하해. 세계 챔피언 나윤서. 윤서는 깜짝 놀랐다. 기원이 웃으며 말했다. 내 팬들이야. 윤서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팬이 있다니. 공항 로비로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들, 팬들, 그리고 클럽 사람들. 민호, 영숙, 태준이 앞에 서 있었다. 윤서는 달려가 그들을 껴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잘했어, 윤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영숙도 울며 윤서를 안았다. 우리 윤서가 세계 챔피언이 됐네. 태준은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훌륭해, 윤서야. 공항 밖으로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윤서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차에 탔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다. 1년 전 이 거리에서 윤서는 떨고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윤서는 당당했다. 세계 챔피언으로서 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클럽에 도착하자 거대한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회원들이 모두 모였다. 진우가 다가왔다. 윤서야, 축하한다. 네가 우리의 자랑이야. 윤서는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파티는 따뜻했다. 사람들은 윤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윤서는 파리에서의 경험을 들려줬다. 모두가 감탄하며 들었다. 저녁 윤서는 영숙과 함께 조용히 앉았다. 영숙이 물었다. 윤서야, 이제 뭐 하고 싶니?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계속 장기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꿈이야. 넌 분명 해낼 거야. 밤, 윤서는 클럽 3층의 작은 방으로 갔다. 1년 전 처음으로 따뜻한 밤을 보냈던 그곳이었다. 윤서는 침대에 앉아 금메달을 꺼냈다. 메달을 보며 윤서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윤서야, 포기하지 마.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세상이 너를 알아볼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 세상은 윤서를 알아봤다. 다음 날 윤서는 할머니 묘를 찾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다. 윤서는 할머니 묘 앞에 앉았다. 메달과 트로피를 놓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세계 챔피언 됐어요.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 없이 혼자 사는 게.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버텼어요. 윤서는 계속 말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준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도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걸. 윤서는 메달을 만졌다. 이 메달은 할머니 것이에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선물로 딴 거니까요.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한참을 앉아있다가 윤서는 일어났다. 할머니께 인사했다. 다시 올게요, 할머니.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서는 묘지를 나섰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윤서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윤서는 태릉 훈련원으로 돌아갔다. 수진이 방이었다. 챔피언 왔다. 윤서는 웃었다. 나 그냥 윤서야. 수진이 윤서를 껴안았다. 아니야. 넌 세계 챔피언이야. 우리의 자랑이야. 윤서는 쑥스러웠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기원 코치가 윤서를 불렀다. 윤서야, 잘 쉬었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원이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이야. 세계 챔피언이 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방어해야 해. 윤서는 이해했다. 정상을 지키는 것이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그날 오후 윤서는 다시 장기판 앞에 앉았다.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윤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윤서는 기물을 움직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더 어려운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윤서는 준비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물려준 강인함과 사람들이 준 사랑으로 윤서는 미소 지었다. 미래가 기대되었다. 석 달이 흘렀다. 윤서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광고 제안, 인터뷰 요청, 강연 초청. 하지만 윤서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였다.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어느 날 윤서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서울시에서 장기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윤서는 즉시 승낙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담당자는 기뻐했다. 윤서 선수가 참여하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첫 수업날, 윤서는 서울의 한 복지관을 찾았다. 15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는 8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윤서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1년 반 전에 자신과 닮아 있었다. 윤서는 아이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윤서예요. 여러분과 함께 장기를 배우고 싶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이 세계 챔피언이에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와, 진짜 챔피언이다. 윤서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전 여러분처럼 평범한 아이였어요. 할머니한테 장기를 배웠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첫 수업은 기본기부터 시작했다. 기물의 움직임, 기본 전술.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이해했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배웠다. 윤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가르쳤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다. 10살쯤 된 소녀였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윤서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네가 믿고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윤서는 복지관을 찾았다. 아이들은 점점 실력이 늘었다. 윤서는 그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몇 달 후 윤서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대회에 참가했다. 구청에서 주최한 청소년 장기 대회였다. 윤서의 제자들도 출전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윤서가 가르친 10살 소녀가 자기 나이 부문에서 3위를 했다. 소녀는 울며 윤서를 안았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윤서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윤서는 할머니 묘를 찾았다. 할머니, 저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장기를 가르쳐요. 할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예전의 저를 봐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요. 전 그 아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울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1년 후 윤서는 14살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릉에서 훈련했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가르쳤다. 국제대회에도 계속 참가했다. 메달을 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하지만 윤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 어느 날 윤서는 클럽에서 민호와 차를 마셨다. 민호가 물었다. 윤서야, 행복하니? 윤서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1년 반 전 그녀는 저 거리에서 떨고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윤서는 따뜻했고 배불렀고 사랑받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윤서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참 신기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왔다. 그 빛은 할머니가 물려준 장기였고 윤서를 믿어준 사람들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었다. 윤서는 이제 알았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였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를 썼다. 할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할머니가 주신 선물로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이 그들의 길을 찾도록 돕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 믿어요. 윤서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넌 어둠 속에서도 빛날 거야. 윤서는 지금 빛나고 있었다. 세계 챔피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윤서로서. 윤서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릴 것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두렵지 않았다. 할머니가 물려준 강인함과 사람들이 준 사랑으로 무장한 그녀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었다.
며칠 후 윤서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등록했다. 윤서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장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윤서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가르쳤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각자의 꿈을 응원했다. 첫 수업을 마치고 한 아이가 윤서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내 꿈은 너희가 꿈을 이루도록 돕는 거야. 그리고 장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꿈이에요, 선생님. 그날 저녁 윤서는 태릉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를 걸었다. 1년 반 전 이 거리는 그녀에게 전쟁터였다. 생존을 위한 싸움의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거리는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윤서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세계 챔피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으로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윤서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약속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것이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예요. 윤서는 미소 지으며 다시 걸음을 시작했다. 앞으로 나아갔다. 밝은 미래를 향해.